네, 안녕하세요. 9주차 두 번째 강의, 2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단비대증, 거인증, 난쟁이증을 공부를 했었죠. 대부분 이제 원인이 선종, 뇌하수체 선종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환, 이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교재는 1153페이지에 뇌하수체 후엽 기능 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뇌하수체 어디에 후엽에 뭐가 생겼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 이게 옥시토신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항이뇨 호르몬,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ADH 배웠죠? ADH, 항이뇨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는 항이뇨 호르몬의 ADH 분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질환을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라고 하고 Syndrome of inappropriate, 부적절, appropriate가 적절이잖아요. 거기에 in이 붙어서 inappropriate, 여기가 이제 부적절 안티 다이유레틱 ADH 호르몬, 그죠? 그래서 SIAD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을 SIADH, 이거는 ADH 호르몬이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질환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요붕증이라고 해서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더스라고 해서 D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I. 그래서 여기 약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SIADH는 ADH 호르몬이 증가하는 거고, 요붕증은 ADH 호르몬이 뭐 하는 거예요? 얘는 그죠?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다이아비티스는 우리가 DM 할 때, 당뇨 할 때 많이 배웠죠? 이게는 무색, 무색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붕증이 무색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이아베티스 DMM 멜리터스는 단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 맛이 없는 거를 인스피더스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베티스 인스피더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맑아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붕증, 그래서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I.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이뇨니까 항이뇨 ADH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예요? ADH라는 것은 소변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죠? 소변 배출을 억제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ADH 호르몬인데 ADH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요 배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안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배출을 너무 배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배출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붕증 DI는 반대로 ADH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소변을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그죠? 여기는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IADH는 소변을 거의 안 보는 거고 DI는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원인부터 갈게요. SIADH 원인은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죠. 뇌하수체 전엽도 뭐가 원인이었어요? 그죠? 종양이 원인이었잖아요. 얘도 누가 원인이에요? 그죠? 종양이 원인이에요.
안 그러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약물로 인해서 생기지만 대부분 종양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예,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니까 신장의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 재흡수라는 것은 뭐예요? 수분을 재흡수한다는 것은 밖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흡수가 증가하면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소변량이 뭐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소변량이. 소변량이 감소하니까 대신에 혈관의 수분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죠? 소변으로 못 빠져가 나가니까 혈관에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의 저나트륨,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 혈액의 삼투압이 감소하는 거예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농도잖아요. 농도. 그죠? 예.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삼투압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농도가 진하면 삼투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혈청 삼투압, 요 삼투압이 아니라 혈청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농도가 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혈관의 수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적죠. 혈관의 수분량이 많죠. 그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소변 배출을 막으니까 혈관의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삼투압이 아까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삼투압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도가 진해요, 옅어요? 물이 많으니까. 그죠? 옅죠. 그러니까 혈청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하고 대신에 혈관의 수분량이, 혈액에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저나트륨 혈증, 혈청 삼투압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식욕부진, 소화기계, 시유육, 오심구토 이런 것들이 체중 증가. 왜냐하면 몸 안에 수분량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신경계로는 두통, 그 다음에 기면, 자꾸 졸리고 안절부절하고 의식 변화랑 진압력 변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분 전해질에 아까 말했죠.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세포 외액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죠. 혈액량에 수분이 많아지니까 혈장 삼투압은 아까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는데 특히 나트륨 농도의 정상 수치 얼마예요? 우리 다 배웠죠? 135에서 153. 그죠? 예. 130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심구토가 발생하고 125가 되면은 근육경련이 생기면서 의식이 혼미하게 됩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DI 먼저 갈게요. DI는 원인이 뭐냐면 중추성이 있고 신장성이 있고 시민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중추성 뇌하수체니까 항이뇨 호르몬 중추성 대부분 종양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항이뇨 호르몬의 합성, 수송, 방출 이것들이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하수체 후엽의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종양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리적으로 갈증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감소한 거예요. 감소. 그러면 항이뇨 ADH가 감소하니까 항이뇨를 막는 걸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소변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여기 SIADH는 소변량이 감소했고 얘는 소변량이 DI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증가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하루의 소변량이 정상이 얼마예요? 배출량. 하루 소변량이 얼마가? 1에서 2리터. 그죠? 1에서 2리터가 정상이에요. 근데 5에서 20리터까지가 나온대요.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뭐예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소변량이 감소하니까 혈액에 있는 수분량은 소변량이 증가를 하니까 혈관에 있는 수분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혈정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증가하겠죠. 그죠? 혈정 삼투압 이게 누구랑 반대예요? SIADH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증상을. 이해가 되셨죠? 아까 SIDH는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혈액량의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저나트륨 혈증의 혈청 삼투압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는 소변량이 증가하니까 혈액에 있는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기고 혈청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각한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탈수면 저혈량성 샥, 혈액의 수분량이 감소하니까 샥이 발생하면서 저혈압, 빈맥, 샥이 발생을 합니다. 체중 감소도 생기고 수분량이 부족하니까 변비도 생기고 그다음에 긴장성도 감소하고 불안정하면서 기면, 혼수까지 나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검사는 SIADH 검사는 나트륨, 아까 둘 다가 지금 나트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수치 체크해야 되겠죠? 얼마가 정상이라고? 135에서 153. 자, 다 맞췄죠? 이거 시험에도 나왔어요. 퀴즈에도. 그죠? 네. 그 다음에 혈정 삼투압은 SIADH는 정상이 얼마냐면은 280이에요. 280몰 오스몰이거든요. 280인데 이게는 SIADH는 혈정 삼투압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혈정 삼투압이 그죠? 감소하죠, 감소. 그래서 280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DI는 볼게요. DI 나트륨이 여기는 뭐예요? 증가한다 그랬죠? 혈정 나트륨이. 그다음에 혈정 삼투압은 285에서 295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295 이상으로 혈정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요 비중을 볼게요. 요 비중은 1.015에서 1.025가 정상이에요. 비중. 그러면 요 비중은 소변의 농도, 요거는 소변 농도죠. 소변 농도. 소변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비중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의 농도가 감소하면 비중도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SIADH는 소변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적어요.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진하겠죠. 그래서 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높아요. 반대로 DI는 그죠? 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소변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그죠? 연하죠. 연하니까 비중이 낮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비중이 낮아요. 1.005 이하가 돼요. 그리고 요 삼투압도 어떻게 돼요? 낮아요. 아까 혈정 삼투압은 높겠지만 요 삼투압은 낮아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되고 요 DI에는 수분 제한 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트륨 검사해야 되고 삼투압 검사해야 되고 혈정 삼투압 요 비중 검사해야 되고 요 삼투압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DI에는 검사를 하나 더 하는데 무슨 검사를 더 해요? 수분 제한 검사를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수분 제한 전에 체중을 측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활력중 후 그다음에 소변과 혈정 삼투압, 요 비중, 혈압 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수분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에서 16시간 수분을 제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체중, 혈압, 소변 삼투압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I면 어떻게 해요? 계속 빠지니까 체중 감소하고 혈압 떨어지고 소변 삼투압은 계속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수분 제한 검사까지 더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치료 갈게요. 치료. 자, SIADH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자, SIADH는 소변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수분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혈액에 있는 수분량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약이 뭐야? 이뇨제를 쓰게 됩니다. 이뇨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수분을 배설을 하고 대신에 나트륨하고 칼륨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뇨제는 나트륨, 칼륨을 또 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를 해야 돼요. 얘는 저장성 하면 안 되고 고장성. 그래서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랑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될 수 있게끔 고장성 생리식염수. 요거는 뒤에 다지. 고장성, 저장성 식염수는 뭔지. 생리식염수는 노말셀라인이잖아요. 그래 0.9%가 중성인 거잖아요. 0. 그래서 0.45면 저장성인 거고 그보다 높은 거를 투여를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메클로사이클린이라는 요 약이 있는데 요거는 ADH 적용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ADH가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니까 ADH 적용을 차단을 시키는데 부작용으로는 신부전, 신장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요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투여를 하는 게 이뇨제를 투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DI의 약물요법을 볼게요. DI의 약물요법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DI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을 뭐 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넣어줘.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ADH가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이에요. 그래서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DDAVP 요게 약 이름이거든요. 약자. 그래서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해주는데 투여 시기는 소변량이 9리터 이상일 때 아까 5에서 20리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리터 이상이 되면 탈수 검사를 해서 소변 삼투압이 100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투여를 시작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신경을 건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투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변량이랑 소변 삼투압이랑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투여 방법은 비강내 출혈, 자극감각, 초조감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어디로 투여를 해요? 비강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여 후에 관찰해야 될 거는 이게 ADH가 얘는 이 DI는 ADH가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잖아요.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DDAVP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ADH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ADH가 증가를 하는데 너무 많이 증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증가하면 뭐가 생겨요? 그죠? SIADH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는지를 관찰을 해야 돼요. 바소프레신을 투여하고 나서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나 수분 중독 이게 너무 많이 바소프레신이 투여가 돼가지고 그래서 졸림이나 두통, 문요증,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너무 많이 투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소변량이 줄겠죠, 많이. 그죠? 그래서 이제 소변량을 체크를 꼭 해봐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증상에 호전이 없어.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했는데, 기존에 똑같은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부족하다는 소리죠. 이 경우는, 요 1번인 경우는 얘는 너무 많이 투여가 된 경우고, 요 2번인 경우는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너무 약이 적게 투여가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 용량을 늘려갖고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바소프레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구형 혈당 강화제를 투여를 하는데, 혈당 강화제는 건 뭐예요? 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잖아요. 이 워낙에는 당뇨 환자한테 써야 되는데, 이 다이아비나제라는 이 혈당 강화제 약은 신장에서 이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을 해서 수분 재흡수를 도와요. 그러니까 수분을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작용이 있대요. 얘가 혈당약이지만, 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지만 요런 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수분을 재흡수해주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으로 뭐예요? 당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혈당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다 되셨어요? 자, 그럼 간호 갈게요. SIADH 수분량이 소변량이 뭐예요? 이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한데 혈액에 있는 수분량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 되겠죠. 얘는 이게 혈액 안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서 몸에 부종이 생기니까. 그래서 수분을 1일에 우리가 아까 소변량이 1에서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에서 2리터는 먹어줘야 돼요. 물을. 근데 여기는 500에서 600ml 정도, 한 절반 정도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보다는 얼음을 권장을 하면은 훨씬 수분을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이 혹시 들어가면 그걸 중단해 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오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소변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이탈 측정을 해야 되죠. 그죠?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면서 BP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혈청과 소변의 나트륨, 그 다음에 삼투압, 아까 이거 확인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수분량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고 경련, 혼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진압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거는 이제 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DI 환자는 소변량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탈수 증상, 그래서 저혈량 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혈압, 빈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아이오 체크해야 되고 바이탈 체크해야 되고, 그죠? 웨이트 몸무게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생리식염수나 5% 포도당으로 해서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피오로도 주지만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5리터면. 그죠? 그래서 안 될 때는 IV로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약, 그죠? 혈당 강화제 투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혈당 체크해주고, 요 비중, 요 삼투압, 혈청 삼투압, 나트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발생되는 장애로 두 가지 질환 뭐였어요? 그죠? SIADH 그 다음에 뭐요? DI 두 개의 질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수치 삼투압 혈정 삼투압 정상 185에서 195, 그 다음에 나트륨 정상 135에서 153, 그 다음에 요 비중 정상 1.015에서 1.025, 그 다음에 요 삼투압의 정상 100에서 400. 요거는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SIADH는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고, DI는 항이뇨 호르몬 ADH가 적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ADH는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소변량이 감소하는 거고, 대신에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수분량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혈정 나트륨은 감소하고 혈청 삼투압도 감소한다고 했고,
DI는 항인의 호르몬이 분비가 너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변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 있는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뭐가 생겨요? 탈수가 생기고 혈청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그죠? 그 대신 요 삼투압은 감소하고 요 비중도 감소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뇌하수체 SIADH랑 DI랑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우리가 이뇨제, SIDH는 이뇨제랑 그 다음에 디클로마이신이라는 약을 투여를 하고, DI는 바소프레신을 투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바소프레신 투여할 때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전후, 그 다음에 투여 방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간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IADH는 뭐예요? 소변량이 너무 뭐예요? 작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제한을 해야 되고, 여기는 DI는 너무 많아요. 그래 탈수 증상이니까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간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오랑 체중이랑 바이탈은 기본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뇌하수체 후엽장애. 그러면 지금 질환 몇 개 배웠어요? 5개 배웠어요. 뇌하수체 전엽의 말단비대증 거인증, 뇌하수체 전엽 기능 저하로 외소증, 그죠? 난쟁이증, 그 다음에 후엽으로 발생되는 SIADH, 또 DI,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질환이 여러분한테 배웠어요. 그런 구분은 4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증가 감소,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증가 감소, 이렇게 해서 질환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뇌하수체 질환을 비교, 2개 다 증가 감소니까 항상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해서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랑 유인물 꼭 확인하시고 교재도 꼭 여러분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